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박명용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대전시 성시와 운동본부 사무총장을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예,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도대체 몇 세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죠. 2018년? 예. 네. 예. 2018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젊으실 때인데요. 아니, 저는 이제 젊기보다도 예. KT를 제대하고 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KT, 네. 그 성시와 운동본부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활동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올해 한 건 놔두고 예.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의 한국교회라고 해서 포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0월 26일 날 예. 김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패널 세 분을 모시고 해서 예. 대전 그 제일교회에서 메타버스 시대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좀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11월 20일 날 그 수능 끝난 그 토요일 날 이제 NGF라고 해서 예. 다음 세대 그 축제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 대책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 대책 세미나는 지금 한 4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신천지 뭐 하나님의 위기에 전능 신교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미나로 해서 줌 또 유튜브 그다음 현장 이게 같이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 같은 거는 많이 알려진 반면에 네. 전능신교는 사실 교인들에게 좀 덜 익숙한 맞습니다. 명칭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네. 나온 거죠. 네네네. 그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문제점을 이제 성도님들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어서 예. 전능신교 같은 것도 저도 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여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2단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QR 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QR 코드요? 예. 말하자면 여기 핸드폰에서 예. QR 코드만 딱 여기다 집어넣고 찍으면 예. 2단이 전부 이 핸드폰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QR 코드 그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네. 2단 종류에 따라 뭐가 문제인지 그 교리적인 비판 같은 걸 또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현황에 대해서 현황, 신천지 뭐 교주가 누구고 쫙 현황 나오고 이제 문제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죠 지금. 그게 아마 이 뭐 각 교단에서도 그걸 사실 못 만듭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단들한테 뭐 공격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어쨌든 대전 성시운동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이제 이런 사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 보니까 그 아주 상당히 다각도로 일들을 좀 진행하시네요. 네네. 진짜로 성시화 교회 내부만 아니라 도시 자체를 도시복음화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 말씀대로 세워가는 작업, 복음하는 작업,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 법안이잖아요. 평등법안. 이상민 의원 외에 포함해서 이제 24명의 의원이 발의를 냈고 2개월 지나서 박주민 의원의 13명이 또 발의를 냈고 또 최근에 윤미향 의원이 발의를 냈고 그 전에 또 정의당에서 또 발의를 냈고 계속 이거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한국계가 사실 타격을 엄청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차별금지 법안 막는 것 위해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활동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6월 달에 6월 29일 날. 그래서 8월 8일이네요. 8월 8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의가 이상민 의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여러 그 단체들이 또 시민연대도 있고 그래서 단체별로 이제
막 그 지역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내일까지 하면 364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오늘까지 했습니다. 363일째 아니 오늘까지. 그러면은 한 사람이 364일을 다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네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가 아니고 예. 매일 합니다. 그냥 매일. 그냥요? 예, 매일 하는데 예. 뭐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이제 펼쳐가고 있고요. 한 5, 6개 단체가 그렇게 매일 펼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아주 대대적으로 합니다. 토요일 날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에 이제 갤러리 백화점 앞이라든지 예. 대전에도 이제 신세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많이 사람이 많이 신세계 백화점 또 역전 앞에 고속버스 앞에 그리고 이제 민주 당사가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또 이상민 한편 앞에서 하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막 자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매일 따져 보니까 벌써 363일째 오늘까지 그렇게 좀 펼쳐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이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몰라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뭔지. 그런데 포장이 너무 좋아요. 평등, 차별, 누구든지. 그렇죠. 차별하지 말자. 평등하게 대하자. 그렇습니다. 이런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독소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보면 2조 3호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인권회의 그 권고를 받아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5개가 지금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니 똑같은 법 내용인데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5명이 이게 올리니 나 이게 참 이 국회인지 뭔지 진짜 안 돼. 기가 막힐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간 이거는 첫째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성경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성은 남성, 여성이면 돼요. 그런데 이걸 성평등으로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성이 평등해야 된다. 당연히 남성, 여성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에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그럼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법이 또 있어요. 헌법까지 다 있는데 그 용어를 사용 않고 그냥 성평등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50여 가지 성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않고 그걸 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계속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전단지 도나주고요. 1인 시위하고요.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전국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던 시민들의 반응, 또 정보를 접했던 시민들의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시민들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아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이겁니다. 뭐 100% 안 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간단해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법이 그래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평등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 좋은데 속내 들어가면은 성적 지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동성애법입니다. 그러면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뭐예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 보는 거죠. 설명하면 100%입니다. 그렇죠. 기겁을 하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시민들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진평위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걸 뭐 강의를 했고요. 뭐 전국적으로 강의하고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상민 의원도 제가
두 번 만났고요. 대전시내 국회의원들 다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이상민 의원은 뭐라 그래요? 이상민 의원은 만나면 예. 이 뭐 시민단체, 인권단체 뭐 이런 단체에서 나한테 주문이 떨어졌고 예. 우리 당도 당론이 그렇다. 그 나한테 이걸 주문이 떨어지니 내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론이 예.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시키는 게 당론이다. 그 예. 얘기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나한테 과제가 떨어져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기가 예.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제시한 거를 설명을 해야지. 예. 그렇지 이해가 가도록. 예.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좀 많이 좀 있어서 예. 그렇게 좀 현재까지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네. 차별금지 법안도 있고 평등 법안도 있지만은 네. 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네.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데도 보면은 네, 네. 그 결혼하면 가정이고 네. 또 자식을 낳으면 가정이고 입양을 하면 가정인데 네. 이런 개념을 해체시켜서 네. 뭐 남자들 둘이 살아도 또 여자들 네. 둘이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위를 주고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네.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또 다른 표현이겠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에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교묘하게 들어가서 네. 자꾸 이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해체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도 간단해요. 예. 가족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겁니다. 예, 예. 그럼 가족이라는 단어를 없애면 모든 가족을 다 인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내내 성적 지향 같은 그죠, 같은 얘기죠. 예. 맥락이고요. 예, 예.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도 보면 거기에 성적 지향이 딱 예,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예, 겁니다. 예, 예. 왜 거기에 성적 지향,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를 다 집어넣는 거냐 이거예요. 그 장로님이 보실 때 네. 보세요. 이제 평등법도 차별금지법도 네. 건강가정기본법도 주민자치기본법도 네. 전부 다 이 동성애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왜 이거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글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이고. 그 뭐 간단히 얘기해서 동성애 예. 합법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나 첫째 그걸 얘기합니다. 예. 나는 동성애자는 사랑합니다. 음. 동성애자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이라고 합법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건 합법화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이 동성애자들, 당연히 인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를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정상이라고 법으로 인정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결론은 이겁니다. 예, 예. 다른 게 없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게도 네.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 법안을 처음 발의를 했어요. 2007년도에. 네, 네. 예, 그리고 발의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고요. 네, 네. 근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다 통과가 됐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은 이렇게 선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잘 끝까지 지켜나가서 거꾸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7번을 이제 국회에서 법을 올려놨고요. 예. 그 지금 4개 법안이 좀 사실 좀 올라갔는데 예. 7번, 8, 9, 11 이렇게까지 좀 올려놔 있는데 그동안에도 왜 통과가 안 됐겠어요? 지금 통과된 나라가 한 20여 개국이 돼요. 되는데 그 나라들이 문제점들이 다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써. 그렇죠? 그리고 이 탈의실도 나야 남자요. 맘 먹고 들어가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차별을 하야지만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유혈 사태 났잖아요. 그 목욕탕에 남자가 나 여자라고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싸움 벌어지면서 막 피투성이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있고. 운동도 나 여자다. 근데 남자인데 여자다 하고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서 체격 구조가 남자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1등, 2등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죠? 그 역차별이죠. 역차별이죠. 그런 사항들이 외국에서 문제점이 다 드러나 있고요. 교육이 첫째 문제입니다. 교육이 그런 것이 정상이라고 교육을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으로 초, 중고등학교 좀 들어가지고 실제 하고 있고 그래서 첫째 교육이 남자가 여자가 정상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 남자와 남자끼리 뭐 결혼해도 정상이다라고 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교과과정 보니까 네. 뭐 국왕성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될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과과정에 넣고 가르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은 통과된 나라들의 교과서 실태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과도 되기 전에 벌써 시키고 있어요.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죠? 아니, 교과서가 있어요. 예. 네, 봤어요, 저도.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어쨌든 우리 이 시민들이나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이 이 평등 차별금지법 제목은 좋아.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악법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고 저축되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63일째까지 현장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365일이 되면은 1년 나이수를 채우는 건데 네. 뭐 그때 뭐 기념식 같은 거 안 합니까? 아이고 그거 기념식 그 진짜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했어도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울 일이죠. 아이고 그래서 기념식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기도하면서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 성시연동문부 김철밀 목사님이 대표 회장님이셔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박명용 장로님이 사무총장 오랫동안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기억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한 12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쭉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만큼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좀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나쁜 법 만들어질 때는 힘을 같이 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갑자기